현 정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영리하게 풀어가는데 이제 며칠 지켜보면서 1탄으로 꺼내놓은 게 대출이잖아요. 대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규제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뭐 여기에서 이제 또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했어. 하다 안 되면은 세금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밑밥 깔듯이 낚싯밥 깔아두듯이 쫙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보유세는 늘어난다. 이 정부에서 시기를 언제 잡을지는 모르지만 주거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자체를요 안정적 시장으로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해요. 보유세 자체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이 보유세 자체를요 가격 대비해서요 차등으로 보유세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능력 안 되면 팔아야 돼. 능력 안 되면. 이게 이제 선진국격이란 말이에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론가들이나 정치권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 되는 원인 1순위가 뭐예요? 공급 부족이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해. 이 공급 부족 이야기는 무지 잘하는데 공급 자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놈은 별로 없어. 강남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강남 집 질 때 어디 있어? 재건축해봐야 몇 개 늘어나고, 응? 집 질 데가 별로 없어. 이 대치동 여기 우리 동네 여기도 빌라촌이잖아요. 다세대 다가구 다 이 형태들이거든요. 여기도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올리면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 동의율이 몇 프로나 나올까? 10% 나오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수입이 얼만데? 여기서 월세 수입이 얼만데 누가 하겠어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야 이게. 근데 강남에 빈 땅이 어딨냐고. 대규모로 막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어딨냐고. 그런데 강남에 공급이 부족한 거는 부족해. 아니 서울 시민 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강남으로 와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런데 강남이라는 자체가 일시적 거주자도 엄청 많거든. 왜?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가 신규 공급 자체는 말은 100만 원 진다 30만 원 진다 어디에다 얼마 진다 막 하지만 신규 공급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규 공급 자체도 절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왜 어려운 것이 아니냐? 강남구에 구룡마을 알아요? 들어봤어요? 강남 사람들은 구룡마을 다 아니까. 구룡마을이 10년째 아파트가 안 나오고 있어. 세상 천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신도시도 30년 안에 다 나와요. 신도시도 아무리 뭐해도 40%는 10년 안에 다 나와요. 40%는. 근데 그런 마을 30년 됐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소유주 때문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왜? 서울시장 바뀌면 또 내 방식으로 바꾸고 또 서울시장 바뀌면 내 방식으로 바뀌고 강남구니까 강남구청장 바뀌면은 또 당이 틀리면 일부러 말 안 들어. 내가 우선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옛날에 오세훈 시장 때 구룡마을 다 정리해가지고 분양계획까지 다 세워놨어. 에?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개발 방식을 또 바꿔왔어. 예, 실질적으로 구룡마을은요, 토지주가 10명도 안 돼요. 거기는. 10명한테 달라놓은 거 주고 해도 진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판자촌 사는 사람들은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니까 2주택 하고 보상할 사람 하고 그것도 이제 기간 딱 정해가지고 몇 년 이상은 임대아파트 주면 되거든. 임대아파트 주면 돼요. 어려운 거 절대 안 해. 이 항려울역 박람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도 아파트 지겠다. 거기 항려울역에서 송파 쪽으로 좀만 가면은 그 주유소 있죠. 거기도 지정해놓은 지가 언젠데. 거기도 아파트 청년 신혼주택 부지로 지정해놓은 지가 벌써 한 10년 지났어요. 공급을 할 데가 없어서 공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공급을 안 해.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 걸 알면 민원도 넣고 뭐하고 막 그리고 일어나고 하면 많이 지어지겠죠. 우리 그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도 어디 역세권에 얼마 짓겠다. 정치인들 말은 잘해. 실제로 공급은 지가 말한 거 10% 이상 한 놈이 없어. 사실은. 그게 정치니까 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부동산이 실제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민감한 사항이에요. 가장 민감하게 빨리 반응하는 거는 규제 정책인데 대출이 첫 번째야.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다 취급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대한민국은. 대출 자체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공급을 했을 때가 제일 빠르냐?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움직이려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늘려버리면 돼요. 능력 되면 가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때 그렇잖아.
규제할 생각 없다.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어떠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많이 가져? 세금 많이 부과하면 돼. 지금 과거 재산세에 비해서 종부세가 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들 종부세 많다고 하잖아요. 많다 하니까 또 어떻게 해줬어? 분납해. 종부세 진짜 싼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가치에 비해서 내가 투자해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종부세도 굉장히 싼 거거든요. 싸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어느 시점 가서는 종부세를 정말로 고가 아파트는 많이 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항상 노무현 때부터 추진해왔던 것들이 윤석열 때 뒷걸음질을 친 것 중에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쉽게 회복시킬 것 같아. 그거는 지금도 이제 1탄, 2탄 막 이렇게 지금 준비를 오늘도 담화할 때 부동산 정책 나 많이 갖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응? 이제 뭐를 원상복귀하냐?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이 자체는 또 분명히 갈 겁니다. 그나마 윤석열 때 좀 내려놨잖아요. 근데 종부세도 이렇게 바뀌면 간단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진짜 배짱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연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왜? 오늘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지만 이 선거 기간 때 막 그 참모들이 사기 신도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없애버렸잖아. 오늘 담화 때 없앴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자체를 없애야 되는 이유 자체를 뭐로 갖다 붙였어요? 국토균형개발. 박정희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내는 게 아니고 대통령마다 이 기조였었고 이걸로 인해서 활성화된 거고 지방의회가 생긴 거 요거 때문에 혁신도시도 만든 거고 산업단지도 지자재에 따라서 분배를 해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도 중요하겠지만은 고가 아파트 이 자체 구분을 여차하면 저도 아직은 50대 50으로 보고 있는데 2탄 나와보면 이제 좀 감을 잡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5채를 내가 집안 거를 가지고 있어요. 5채 해봐야 15억이야. 이런 동네도 많아요. 근데 하나가 50억이요. 세금 누가 더 많이 나와요? 네? 이게 많이 나와. 15억밖에 안 내는데 1주택자 50억짜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여기서 한 채 더 사면 얼마야? 취득세만 하더라도 10%가 넘어. 이게 지금 모순이거든요. 이게 아주 큰 모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주택자도 중요하지만은 자체가 정리가 한번 되지 않을까. 고가 아파트 금액별로의 차등도 두고 자주택자별로도 차등을 두지 않을까. 2탄, 3탄, 4탄. 지금 1탄에서는 이제 규제 정책이니까 2탄에서는 공급 정책을 아마 많이 쏟아낼 것 같아요. 신도시도 아직 그 공급이 다 안 됐는데 신도시 자체에서 아마도 무주택자들한테 상당한 희망을 줄 거예요. 상당한. 그리고 신도시 블록별 자체도 많이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표는 신도시도 역세권 바운다리에서 신혼부부, 무주택자, 청년주택 이거를 공급하겠다. 옛날부터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1차관 자체가 공공주도 주택 공급 논자거든. 국토부 1차관 자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표가 대장동에서 주택 개발에 대한 원리를 다 알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히 터득해서 이게 민간인한테 주면 쟤네는 정말로 숟가락도 안 들고 영양제를 다 혼자 먹을 수 있는 거 사업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공공주도가 대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영 자체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많이 비중이 될 것이고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쪽 접근 자체를 막아놓겠다는 거지. 이 자체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막아놓겠다고. 돈 많은 사람들은 해라 이거야. 대신에 해놓고 나면 세금을 내리겠다. 이런 기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 어중간한 사람이 다주택자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중간한 사람, 돈이 자본력이 많지 않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거는 임대 수입으로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대출 규제를 하니까 지금 기대 심리가 풍선 효과잖아요. 대출 규제한다 해서 풍선 효과가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럴 때라면 모르는데 언론에서
지금 강남 집값 막 100억, 120억 이 자체는 부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거든요. 지금 100억, 100이 자체는 그냥 평범한 평수도 아니고 평범한 이치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반포에 뭐 원밸리가 뭐 120억에 거래됐다. 120억에 거래됐던 반포 원밸리 가면은 그런 아파트가 7개밖에 없어요. 펜스하우스.